김기철의 빨간펜 매일신문 김기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바쁘셨나 봐요. 네, 저희 위에 데스크가 출장 가서요.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느라고. 회사원 맞군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가져오신 얘기가 34살 여성 동성애자 총리. 네. 방금 제가 오프닝에 잠깐 네, 오프닝 언급했는데 네. 예. 동성애자예요? 전 몰랐어요. 네. 그거는. 예, 34살. 동성애자래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애를 키우는 동성애자. 아, 입양도 네. 하는 동성애자 총리였군요. 그래서 이 어저께 화제가 많이 됐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김 기자께서는? 일단 34세 여성 동성애자 총리 이 음. 네 개의 단어가 한국에서는 이 조합이 가능한 단어가 전혀 아니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한국에서는 30살에 국회의원이 되기도 힘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중에 핀란드 총리보다 나이가 어린 국회의원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박주민 의원이 네. 저랑 나이가 대략 비슷한데 네. 그분이 민주당에서 아마 세 번째로 어린가 그렇더라고요. 네. 아까 그 30대가 그 의원이 한 명이라고 그랬는데 두 예. 명이에요, 두 명. 아, 두 명인가요? 네. 신보라 의원 있고 예, 예. 얼마 전에 국회의원 된 정은혜 의원이 있습니다. 아, 정은혜 의원이 있었군요. 정은혜 의원만 핀란드 총리보다 나이가 어린 국회의원이죠. 예, 예. 네. 아, 그렇군요. 정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수혁 주미대사가 이제 원래 의원하다가 주미대사가 되면서 거기를 자리를 이제 물려받은 그런 케이스인 거죠? 국회의원 된 지 딱 2달밖에 안 되는 그런 의원이죠. 그러니까 2달 전에 같은 질문을 했으면은 핀란드 총리보다 나이가 어린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인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참 고령화가 심각하네요. 어느 정도인가요, 이 한국이? 일단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41세입니다. 41세인데 예. 국회의원 평균 연령은 56세. 56세. 그것도 만으로 56세고요. 정확하게 아마 55.8세인가 그랬던 걸로 네, 제가 아마 그것도 기억을 역시 합니다. 예. 만으로 해서. 만으로. 아마 그 기록이 지난 8월 기록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미 한 4개월이 흘렀고. 그새 다들 나이를 먹었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57세쯤 될 거고요. 예, 예.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남성이 83, 여성이 17. 엄청난 비율이죠. 그렇죠. 그리고 2030 예. 의원 비율은 0.67. 그러니까 2030이라고 하는 것보다 39살 네, 이하가 두 명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네. 국회의원이.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떠냐 한번 예. 보면 가장 높은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41%가 30대 이하고 그다음에 핀란드 예. 36%, 어. 스웨덴 34%, 어. 그다음에 네덜란드 33%. 고령화 사회라고 생각되는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 높습니다. 9%입니다. 아, 일본도 9%나 네. 돼요? 우리는 0.67. 0.6, 1%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3명이 돼야 되는데 네, 1%인데 3명이 안 되니까 지금 0.67%다. 와. 부끄러운 수치가 아니고 이건 위험한 수치입니다. 위험한. 그러게요. 예, 국가적으로도 되게 위험한 수치입니다. 이건. 아니 근데 일부에서는 젊은 것들이 뭘 안다고 정치를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뭘 나이가 좀 지긋한 사람이 세상 물정 다 알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지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아까 있는데. 툰베리가 몇 살이었죠? 툰베리 16살입니다. 네, 그 16살도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선입관, 그러니까 연륜 경험 뭐 이런 거에 대한 선입관들을 조금 걷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그 AOC라고 불리는 코르테즈 그 뉴욕주 네. 하원 의원이죠. 네. 그분도 20대예요. 네, 27살인가 한 살 먹어서 아마 28살인가 그렇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전 세계적으로 젊은 뭐 그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 국가 수반들도 40대, 30, 40대가 많죠. 국가 수반들도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프랑스의 마크롱 마크롱이 그 대통령이 된 게 39살입니다. 39살. 네, 그 아일랜드 총리는 38살에 취임했고요. 예. 이분이 아마 제일 유명할 건데 뉴질랜드 총리, 뉴질랜드 총리 저스틴다 아던 총리가 맞아요. 37살에 총리가 됐는데 총리 되자마자 8개월 만에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고 총리 최초로 출산 휴가를 갔다 와서 예.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애를 데리고 유엔 총회 회의장에 참석합니다. 아주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렇군요. 이렇게- 애를 그때 젖을 한번 먹인 적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네, 거기 국회 안에서. 네, 네. 그래서 사실 기억나는 게 신보라 의원이 애를 낳은 다음에 한번 애를 데리고 등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국회의장이 그때 거부를 했죠. 그래서 아, 한국 정치에도 이런 모습이 한번 나오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을 했는데 그런 일이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또 올해 노벨 평화상 예. 수상자도 40대 국가 지도자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누군가요? 네, 아비 아머드 에티오피아 총리인데요. 어. 이분이 1976년생입니다. 76년생이요? 우리보다 어리죠. 그렇네요. 예.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이제 그 에티오피아와 그 옆에 있는 에리트리아가 오랜 종족 갈등을 그 한 국가인데 이 종족 갈등을 끝내고 영내 평화를 증진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못탔네요. 그렇죠. 좀만 노력했으면 탈 수 있었는데 좀만 말이죠. 북핵 문제 좀만 해결하시지. 그렇게 밀어드렸는데 그러니까 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면은 네.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아까 18% 네. 그런데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좀 네. 높은 것 같아요. 네. 아까 한 3분의 1 정도, 그렇죠. 대략 3분의 대부분. 1이 네. 2030 예. 이 세대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선거제도, 선거제도. 그리고 정치 문화, 그리고 경제 구조와 복지제도 예.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유를 하나씩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먼저 이제 선거제도 한번 뭐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들 나라 대부분이 내각제 국가고요. 예. 선거제는 비례대표제,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핀란드 경우에는 일단 대선거구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소선거구제는 지역구당 한 명씩 뽑는 한 명만 거고 뽑죠. 예. 대선구제는 복수로 뽑는 건데 여기는 13개 권역으로 나눠서 예. 그 비례대표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헬싱키는 22명, 예, 예. 또 뭐 규모에 따라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뭐 큰 데는 17명, 7명, 제일 작은 데는 1명 뽑고 예. 이렇게 이제 하고요. 선거운동도 정당별로 합니다. 정당별로. 그러니까 정당이 지역구에 그러니까 우리 비례대표 순위처럼 이렇게 순위를 내서 여러 명을 그 공천을 한 다음에 그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예, 예. 경우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비례표를 배분할 때 예. 세대, 뭐 인종, 뭐 직업 이런 걸로 예. 비례를 하니까 이 비례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일단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렇죠. 예. 다 비례대표죠. 다 비례대표. 전원 비례대표. 전원 비례대표. 지역구가 사실상 없는 거군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당이 선거운동을 당이 하는 선거운동을 거고. 하니까. 이런 측면도 있고 뭐 제가 생각하는 비례대표제 확대, 그 비례성 강화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가치를 의석수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이걸 만드는데 되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세스 마블이라는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것은 물리학적으로 규명을 한 적이 있어요. 뭘 어떻게 규명을 했네요? 이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세한 예. 이야기는 이 방송 끝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예, 이게 예, 주장이 어떤 거냐면은 어떤 주장 그리고 어떤 생각이 그 사회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설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5천만 명 국민을 다 설득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러니까 13.7% 이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13.7%를 넘는 순간 6분의 1이네요, 정확하게. 네. 예. 그 주장이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동성애를 예를 들면은 예.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 예. 수용을 반대하는 분들. 그분들을 모두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구성원의 13.7%만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순간 그게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핀란드에서 동성애 총리를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전 국민이 다 그 동성애를 환영하고 인정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의 사회적 진출을 통해서 납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렇군요. 우리가 홍석천 씨가 커밍한 한 이후에 뭐 방송에 나오더라도 별 거부감이 없잖아요. 홍석천 씨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동안 그 뭐 동성애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나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본인은 약간 희화화하는 캐릭터로도 쓰면서도 편안하게 동성애가 우리랑 다른 게 없구나라는 거를 또 한 그런 역할도 있었어요. 유행하고도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손에는 왼발에는 까만 운동화, 오른발에는 하얀 운동화를 신고 어떤 사람이 신고 나타났어요. 예.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패션으로 받아들이려면은
100명의 구성원 중에 13명 정도만 따라하면은 이게 패션으로 인정되는 거죠. 아, 진짜로? 네네. 그게 약간 물리학, 뭐 통계 물리학 뭐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네. 한국 사회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아직 좀 멀었네요. 그렇죠. 네. 그런 그렇군요. 도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정치 문화적인 측면이 있다라면 이거는 어떤 거를 말하면 될까요? 34살 총리 예. 놀랍잖아요. 예. 근데 이분의 정당 생활을 몇 년 하신 것 같아요? 뭐 20살부터 했으면은 뭐 몇 년을 했을까요? 이분이 16살. 16살에 했다고요? 16인가 16살에 그 정당에 들어가서 청년 조직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17년 정도 했다고 하는 건데. 17년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20년 되거든요. 정치 네네. 경력이.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치 문화가 예. 그 어린 날, 그러니까 청소년 때 그 정당의 청소년 조직에 들어가서 예. 거기서 뭐 봉사 활동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경험들을 쌓아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생이 정당에 가입한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아니, 생각하겠어요? 일단 정치 활동을 못하게 돼 있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학생들은? 예. 예. 그러니까 머리에 피도 안 맞는 놈 뭐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투표권이 없고 투표권은 없고 일단 지금 네. 19세잖아요. 만 18세도 안 주어져서 지금 한 살 낮추자고 하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핀란드 예. 총리만 해도 이 청소년 때부터 그런 공동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면서 어떤 리더로서의 자질을 17년 동안 닦아온 거죠. 예. 뭐 그런 식의 문화,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이렇게 훈련된 그 유럽에서는 정당을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하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다 웃겠지만은 예. 거기는 정말로 정당 조직들이 풀풀 끓여 내려가서 청소년들을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리더를 길러내고 이런 정치 문화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 그런 정치 문화가 다르다. 네네. 라는 것도 있는데 또 다른 거 하나는 경제 구조를 네. 말씀하셨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스타트업과 이게 정치, 그러니까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이주자 관련이 약간 없는데 지난 4일 기재부가 벤처 혁신 무슨 방안을 발표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해외에 벤처의 경쟁력이 강한 나라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열어서 지원하겠다.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배우고 이렇게 경험하고 도전하고 이런 거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재부가 지목한 나라가 있어요. 그 예, 나라가 예. 두 나라입니다. 어디? 스웨덴과 핀란드. 이게 아까 스웨덴과 얘기했지만 예, 기본적으로 그 30대 예. 국회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두 나라. 그렇네요.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개가? 그러니까 벤처를 예. 도전이잖아요. 벤처는 모험, 네, 도전이라는 도전이잖아요. 영어 표현이죠. 네. 예. 근데 도전 정신이 강해지려면 안정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안정성. 네. 안정성이라고 하면은 사회 복지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복지 거고요.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무슨 예. 뭐 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 아. 청소년 무슨 수당도 포함되고 뭐 이런 모험과 거죠. 도전을 하려면은 네. 한번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그렇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 시스템. 네, 그런 시스템 아. 때문에 이렇게 핀란드, 스웨덴의 그 젊은이들은 진짜 많은 도전을 해요. 그 벤처에. 왜냐하면 실패해도 또 기회가 있고 실패해도 인간 뭐 존엄한 삶을 이렇게 훼손당하지 않을 정도의 사회복지가 돼 있고 예. 이러니까 도전하는 거죠. 한국은 한번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보통. 끝나죠. 예. 완전히 끝나죠. 인생에 실패하는 거죠. 한번 그러니까 실패가. 보통 이게 공무원이나 그 안정적인 직장, 네. 뭐 아니면 고소득 전문직, 의사 뭐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굉장히 뭐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네, 그런 그렇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벤처에 도전하듯이 그 공동체 문제에 관심 있는 젊은이면 정치에 도전합니다. 이게 정치에 도전하더라도 해서 서로 떨어지더라도 뭐 자기의 삶을 지금 수준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를 한다. 예. 일단 떨어질 경우를 생각하면 도전을 못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요즘에 정치에 도전하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이거나 교수이거나 아니면 뭐 집안에 돈이 많거나.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뭐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들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국회의원의 연령이 높은 이유가 저는 네. 사실 또 하나 생각했던 게 네. 국회의원은 굉장한 특권, 네. 특혜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실제 많은 특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한국 특유의 네트워크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연줄 문화. 네. 그러니까 가장 연줄이 많은 사람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젊은 사람은 그거 만들 어떤 그 여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네. 이거가 뭐 엄청나게 특혜거나 그렇죠.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이 네. 국회의원이라는 네, 게. 네. 그래서 그 나오는 주장 중에 하나가 음,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특혜를 줄이고 뭐 보좌진 지원하는 것도 줄이고 이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좌진 지원 제도가 이게 개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국회 입법처라든지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법안을 발의하려면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입법처나 입법연구원을 찾아가서 예. 거기에 있는 연구진들, 박사들과 논의해서 법안을 만드는데 우리는 그걸 다 개인화 시켜버리는 다 거예요. 개인에게서 그 국회의원실에 7명이 네, 그 사람들이 하는 지금. 거죠. 예. 그래서 너무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또 이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뭐 시청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역구에 가서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고 민원인 처리도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인원은 많은데 그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바꿔야 될까요? 이제 세 가지 원인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예, 뭐 예. 선거제도, 뭐 정치문화, 그리고 경제구조와 복지정책 뭐 이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분야에서 다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해야죠. 일단 선거제는 일단 선거법안이 올라가 있잖아요. 패스트트랙에. 좀 연동성을 조금 강화한. 좀, 강화한. 그러니까 비례성을 조금 강화한 건데 뭐 어쨌든 현재보다는 뭐 반걸음 앞선 거니까 그거 준연동형이죠 네. 지금은. 예. 그거라도 좀 처리를 했으면 싶고요. 예, 예. 아까 핀란드 총리가 19명의 장관 중에 10명을 여성으로 지명했다는 거죠. 19명 중에 12명. 12명인가요? 12명. 12명. 예, 예. 우리도 임명직, 그러니까 선거야 뭐 이렇게 어쨌든 유권자들이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 선택 아니더라도 선도적으로 임명직에서 그러니까 젊은이들, 여성들, 그리고 뭐 사회적 약자들 예.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임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그 공약으로 30% 장관의 30%를 여성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지켜지고 안 지켜지고 그러다가 이번에 추미애 장관을 후보로 지명하면서 정확하게 30%가 됐습니다. 근데 그 지명된 분들도 다 국회의원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뭐 이렇게 새로운 임명을 통해서 사회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뭐 그런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총리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총리요. 예. 두 분의 그러니까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논의 이름이 오르내린 분들이 대부분 70대예요. 뭐 김진표 의원이 이제 네. 본인이 이제 네. 보사했다라고 네. 뭐 알려졌지만 어쨌든 김진표 의원도 70대고 네. 문재인 대통령보다 다 나이가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예. 나는 예를 들어서 박주민 의원 같은 분들을 파격적으로 좀 지명을 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런 걸 통해서 사회 변화의 메시지를 던지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도 세 번째로 어립니다 지금. 근데 그러니까요. 총리를 시키면은 네. 뭔가 이게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우리의 선입관이죠. 뭐 경륜, 뭐 경험. 난 비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전이요? 네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하지. 이렇게 빨리 변하는 상황 속에서 10년 전의 경험, 20년 전의 경륜, 이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그거를 옛날식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또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무리 적응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이 드는 분들은 그 사고방식이 좀 변하기가 힘들어서 김기철 기자의 정치를 하신다면은 김기철 기자의 어떤 뭐 비전은 뭡니까? 저 허락받고 얘기해야 되는데. 허락받고 얘기해야 되나요?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뭐 있습니다, 집에. 집에. 아니 뭐 지금 출마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비전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치하면 딱 한 가지만 하고 싶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지역에 책 읽는 공간들, 그러니까 친근하게 다가와서 이렇게 책 읽고 토론하고 이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게 선진 사회, 그러니까 조금 다른 사회로 가는 사회적 기반 같다는 생각이. 그거를 만들면은 다 독서실처럼 돼가지고 입시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요? 거기 와가지고 다들 안 그런가요? 이게 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좀 제한을 해야죠. 약간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댓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김유진 님이 국회의원 70세 넘으면 출마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 수는 없는지. 저는 위헌입니다. 위헌. 위헌인가요? 네, 위헌이죠. 아, 그렇군요. 예. 기회를 제한하는 건 위헌입니다. 자, 이철우 님이 반했어요 핫식스 하고 왕조연 말투로 이철우 님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기 다시사님 님이 산나마린을 얘기하면서 핀란드에서 세계 최연소 총리가 나왔다. 85년생. 네. 5개 정당으로 구성된 핀란드 연립정부의 당수를 맡은 거고, 대단하네요, 이분도. 그렇습니다. 박주민 한 표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박주민 한 표. 박주민 총리. 네.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밀어보시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종열 최근에 이제 작고하셨죠. 오종열 의장에 대해서 네네. 오늘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네요. 예, 그래서 뭐 많은 활동하셨죠. 집회 많이 참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뭐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기철의 빨간 펜 매일경제 김기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